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갓난아이 시신 두 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일단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영아 유기 사건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거는 영아 유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태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유기가 되는 거고. 합계 출산율 0.78명,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면서 이미 태어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고 뭐고 이거는 이제 선택할 겨를이 없었고, 애기 아빠랑 연락을 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데 임신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차단당하듯이 얘기 꺼내자마자 차단당하고 잠수 타버렸거든요. 위기의 임산부와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버려지고 희생되는 일이 없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갓난아이 시신 두 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친엄마였는데요. 아기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4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아파트 A를 낳아서 죽였대. 그 소리는 올라갔고 제가 지금 귀찮아합니다. 애들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여기 계속 살고?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 그 3년내 먼저부터 여기 학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기들을 살해한 친모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2018년, 2019년에 연이어 아들과 딸이 태어나자 곧바로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무려 4년 이상 보관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출산한 지만 하루 만에 바로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통상 이제 다시 출산을 하려면 이제 10달이라는 임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거의 살해한 직후에 거의 곧바로 또 임신을 해서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강원도, 인천, 용인, 오산 등 전국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가 잇따라 밝혀지며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에 희생된 영아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해서 그 생명체가 잉태가 되는 데는 비록 여성의 몸에서 자라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비율의 책임이 있고 이 출산과 양육 모두에 동등한 비율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임신 사실을 극구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태어난 이 소중한 생명에게 1차적으로 나는 절대 이거 양육할 수도 없고 내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그 범죄의 출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인 1,025명만 생존이 확인됐고 생사가 불투명한 아동은 814명, 사망한 아동은 무려 249명으로
전체의 1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아동은 병사 등이 222명, 그리고 7명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144명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출생 미등록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출산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친생부가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현실, 아니면은 뭐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미혼모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출생 등록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되면 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사망자 수나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더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아 살해나 유기의 경우 대부분 친부모나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한 연구진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영아 살해로 선고된 국내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46명 중에 45명이 미혼모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혼전 임신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감추려고 할까?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한부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출산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거든요. 출근 준비가 한창인 이다혜 씨.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8년차 미혼모입니다. 다혜 씨의 아침은 늘 바쁘게 시작됩니다. 나나 아들 일어나야 돼. 나나 일어나야 돼. 7시야 7시. 7시. 오늘 준비 시켜놓고 이제 버스 태우고 그다음에 저는 출근 바로 해야 돼요. 인사.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라온이. 다혜 씨는 24살 나이에 라온이를 임신하게 됐는데요.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방문한 게 9주차였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아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뭐 포기고 뭐고 이거는 이제 선택할 겨를이 없었고 이제 애기 아빠랑 연락을 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데 임신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차단당하듯이 얘기 꺼내자마자 차단당하고 잠수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을 끊어버린 친부.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다혜 씨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 병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녔거든요. 집 앞에 병원 말고 이제 친구 따라서 한번 방문했는데 낙태는 못한다. 그리고 입양을 보내라 하고 입양 명함을 줬는데 그거 명함 받고 나니까 오묘한 거예요. 막 표정이. 기분도 막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심장 소리까지 듣고 와가지고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 포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래 내가 버텨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임신 막달까지 일하면서 이제 책임졌거든요. 입양 대신에 양육을 결정한 다혜 씨. 라온이를 보면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강원도요.
학교 끝나면 태권도장 가요? 하지만 양육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행관리원 통해서 넣는다고 하면 이제 감정 싸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제가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오로지. 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때 이행관리원 뭐 한번 신청은 해보겠지만 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양육비를 신청하는 게 맞는데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을 보면 절반도 채 안 되는 40% 수준으로 10명 중 4명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 갔다가 이제 태권도 이제 4시 한 10분, 20분 뭐 그쯤에 픽업 오시거든요. 그럼 그거 타고 태권도 가서 거기서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거의 11시간, 12시간 만에 만나. 다혜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한부모 가정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당선돼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됐는데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수급비 한 80, 70,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뭐 휴대폰비 내고 뭐 애 보험비 내고 그거 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분유랑 기저귀 값은 바우처가 다행히 나와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했는데 이게 바우처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시기만 주거든요. 그 한 시기에 버텨서 이제 남은 돈으로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버텼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위소득 60%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혼모는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미혼모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까지 어떤 시스템도 없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운 좋게 뭐 미혼모 그 기본 생활시설 이런 곳을 알아서 그곳을 전화해서 상담해서 이제 입소를 하면 그나마 이제 시설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출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내가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10.7%인 것에 반해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있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양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뭐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뭐 미혼모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비혼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는 62.2%, 노르웨이 58.5%, 영국 49%로 굉장히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2%대인데요.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나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비혼 출산은 대한민국 저출산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저출산하고 영아 유기 사건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거는 영아 유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태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된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유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항상 프랑스의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93년 1.65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었지만 지금은 1.8명 내외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비혼 출산이라는 평가인데요. 1994년 37%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63.8%까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4명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가 분만한 셈인데요. 비혼 출산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는 혼외 출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했고 가족수당, 무상보육 등의 복지 혜택을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 중심으로 똑같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조세 제도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 장려와 함께 n분의 n승 소득세로 저출산을 극복했는데요. n분의 n승 소득세는 소득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뒤에 구성원 수로 나눠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특성상 자녀가 많을수록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식구가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도 내가 애들한테 비용이 많이 가면 거기서 어디선가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0살까지는 계속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 살까지만 나오고 중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20살까지 지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까지가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각각 세부적인 또 지원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아기를 한 명 키우는 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낫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파격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아이 양육 관련해 가지고 그런 틀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의 아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따지면 그것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출산하면 뭐 출산 꾸러미를 주고 그다음에 부모 급여가 지금 또 나오잖아요. 70에서 또 100까지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고 아동 수당이 또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은 12세 밑으로는 1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유치원 또 지원하잖아요. 그 해만 해도 수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일도양단식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70년 만에 영아 살해 유기죄가 폐지되고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또 국회에서는 출생 통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부모에게만 맡겼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림자 아기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지원하는 비밀 출산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건 결국에는 익명출산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우리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내가 위기 임신을 했을 때 초기의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누가 주어질 것이냐, 그런 것 없이 보호출산제에 대한 안내가 처음부터 간다? 그러면 이런 위기 임산부들은 익명출산하고 아이는 시설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오히려 익명출산을 유도하는 상황들이 흔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보호출산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출산을 권유하거나 강제하진 않아요. 아예 그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먼저 이분들을 충분하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직접 나와서 양육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직접 양육하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 저는 이도 저도 아니고 도저히 저는 제 이름으로는 출생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은 익명 출산을 하고 당신의 정보는 보호를 해주고 이 아기는 국가가 보호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임산부와 미혼모 그리고 영아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을 하루빨리 찾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찾은 다혜 씨네 집. 다혜 씨는 아들 라온이와 함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건축도장 기능사라든지 버스라든지 제가 또 이 일 말고도 몸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삶을 계속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더 커서 안정적으로 혼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일 말고도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다혜 씨와 라온이는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제가 오로지 버텨낼 거니까 아이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스스로 딱 하고 싶은 거 하고 한부모라는 그 눈치는 전혀 볼 거 없이 그냥 알아서 당당했으면 좋겠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와 그 어떤 형태의 가족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다시는 이 땅에서 버려지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